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30대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국경없는 의사회 사무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기는 자주 오실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미션 전에랑 후에 이게 가기 전에 이제 브리핑을 받고 갔다 와서도 디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행사가 있을 때도 이제 와서 보기도 하고 저희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주로 이제 여기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많이 왔다 갔다 한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국경없는 의사회라서 이 컵도 그렇고 컵이랑 조끼랑 그래서 아까 그 어딨죠? 저 판넬 잠깐 줘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얘는 살짝 내려놓고 사실 저희가 국경없는 의사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시잖아요. 네. GSM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호사. 네,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2012년도에부터 해가지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네, 정확히 한 6년 정도? 네, 6년 차까지 했는데 2012년도에 입사는 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한 건 13년도 2월이에요. 1년 정도의 웨이팅 기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일을 한 거는 이제 만으로 4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계기? 혹시 옛날부터 꿈꾸던 직업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참 네. 대답드리기 민망한 답변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 전혀 간호사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간호사가 되셨어요? 저도 이제 의대 모든 학생들이 그러듯 네. 4년제에 아무 학과나 다 넣었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아무 데나 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에. 의대 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저는 무조건 인서울이라는 그 판에 박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아무래도 네, 무조건 4년제를 가야 되는구나. 인서울이 나중에 인정받고 살겠구나. 이래서 이제 4년제 인서울 아무 데나 가자 해서 맞지 않는 과여도 지금도 무슨 과를 제가 지원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아무 데나 넣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전문대 간호학과 한 3개 정도를 그냥 넣으셨던 거예요. 그때 저랑 아빠랑 같이 대학을 알아보고 있던 같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냥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크진 않았어요. 난 무조건 인서울로 갈 거니까. 근데 결국 인서울은 다 떨어지고 3년제 간호학과들만 다 붙었어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 운명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버지도 오랫동안 딸을 봐왔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비상금처럼 준비해둔 지원서를 딱 꺼내신 거잖아요. 맞아요. 3년 동안 공부를 하신 네. 건가요? 저는 3년제를 가서 3년제를 가신 거고 4년제도 있고. 네. 근데 또 지금은 모든 3년제 간호학과가 다 4년제로 바뀌어가지고 또 간호학과는 이제 3년제가 없어요. 다 4년제로. 그래요? 네. 간호학계의 화석. 그럼 간호학과 학생들 보통 그 3, 4년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기본적인 의학들은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양리학이라든지 인체 해부학 아니면 생리학 이런 거는 다 이제 1학년 때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2, 3학년쯤 되면은 좀 더 세분화된 간호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간호사도 이제 되게 다른 분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노인 간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 간호, 성인 간호, 오성 간호 이렇게 다양한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업이 나눠져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간호학 나오면 그럼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냥 집에서 자가치료라던가 그런 것들. 이건 불법 의료가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어느 과를 가서 어느 쪽을 검사받는 게 좋아라는 정도의 지식 정도?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은 많이 해주세요. 뭐 간호학과라 그러면은 막 진짜 의학 지식 다 물어보고. 근데 미술 전공하신 분들한테 또 막 미술에 대한 거 다 물어보고 컴퓨터 전공하면 뭐 컴퓨터 박사인 줄 알고 질문하시잖아요. 간호 학생도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지식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식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습득이 된 지혜이진 않아가지고 그냥 쓰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불법 의료 행위는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졸업을 그렇게 하셨고 그럼 어느 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저는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수술실 우리가 보는 그 빰빰 봐봐 이거 너무 옛날 건가? 하얀 것도 안 맞죠? 심지어 모르세요? 아니요.
그 부분 중에 한 장면은 또 저희 병원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진짜요? 그 수술 장면 하나는. 그땐 전 중학생쯤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보통 그러면 간호사 연봉은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네.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는 나쁘지 않은 좋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대기업 연봉 정도는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저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제가 뭐 여행도 다니고 그때는 이제 좀 허영심도 있어서 막 좋은 옷도 사고 싶고 이래서 그런 거 다 그죠. 쓰고 한창 했는데 20대 꿈일 나이니까. 네, 그쵸. 그때는 또 그래서 그때 되게 충분히 쓰고 충분히 즐기고 저축도 할 수 있었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냥 어머니 그냥 가정주부시고 아빠 공무원이셔가지고 굉장히 그냥 안정적이게 네. 조그만한 돈으로 잘 살아온 집이어서 큰 욕심이라든지 막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었어요. 그럼 무슨 이제 월급 있고 뭐 성과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 네, 월급이 이제 고정적으로 있고 이제 좀 수술실 같은 경우는 응급수술 같은 게 생기면 오버타임으로 근무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겨요. 수당이 나오고. 네. 수술실은 총 트레이닝 기간이 뭐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파트가 9개까지 있었는데 그 모든 파트들을 다 트레이닝을 끝나면은 거의 한 3년 정도가 지나거든요. 트레이닝만 3년을. 네, 만으로 한 3년 정도? 그래야지 이제 모든 과를 다 알겠다 이 정도예요. 연차가 높아질수록 오버타임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할 줄 아는 수술이 많아지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 쯤에는 정말 막 추가 수당도 막 엄청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편집도 해주시나요? 다 합니다. 그 세전으로 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연봉 걱정은 안 하시고 간호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병원마다 또 다르니까. 그쵸. 네. 간호사 생활 하면서 뭐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병원에서 사실 일할 때는 막 환자들과의 그런 시간을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조건 이제 단시간 안에 많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시간이 있으면 환자분들을 다 챙겨주고 싶은데 네. 이미 수술이 끝나면 다음 환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 환자분에 대한 뭐 전인적인 간호, 정말 막 심적인 케어 이런 거를 해줄 헬렌 시간이 켈러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난 분리방송제. 두 분 다 아닌데요. 마더델에서는 아니, 이제 간호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헬렌 켈러가 아니에요. 나이팅게일의 마음. 이게 나이팅게일. 아, 그렇죠. 나이팅게일의 마음으로. 맞아요. 나이팅게일의 이게 마음으로 사람이 배워야 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대학병원은 특히 좀 더 환자를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일은 있을 수가 저는 없었어요. 저의 경우에서는 네. 뭐 환자분들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마취 때문에 잠드시고 나가시기 전에도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나가시고 저 스스로도 그런 거에서 괴리감을 좀 느꼈던 건 있었어요. 내가 간호사고 네. 사람들이 저에게 뭐 백의의 천사다, 희생하신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이 제 단어들이 아닌 거예요. 간호사를 표현하는 어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병원이 둘러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때였어요. 그때는.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때는 별로 없었다. 아니 저에게 기쁨이란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일을 잘할 때였어요. 파트가 이제 9개나 되다 보니까 각 파트를 건널 때마다 3개월마다 어쨌든 신규의 기분으로 계속 새로운 수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파트로 가서도 계속 그 파트의 수술방에 들어간. 네, 네. 정형외과 끝났지만 다음에 뭐 신경외과 넘어갈 때 다시 정형외과가 이제 좀 잘하게 돼서 신경외과로 넘어가도 신경외과에서 또 신규니까 또 혼나고 좀 잘할 때가 돼서 또 뭐 성형외과로 넘어갔는데 성형외과에서는 또 신규니까 또 혼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막 내내 겪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일이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수님도 아무 말 없이 수술 잘하고 저희 병원에서 되게 좀 까다로운 교수님들 있으세요. 수술할 때 너무 까다로우셔가지고 1부터 100까지 정해진 대로 가지 않으면 되게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 수술 들어갈 때는 이제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만 신규 때는 이제 몇 번은 울어요. 그 교수님 수술에 들어가면 이거는 모두가 다 공통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그 수술을 하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교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수술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자마자 눈물이 펑펑펑 떨어지는데 눈물을 멈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3, 40분을 그냥 수술을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마스크 속으로. 아, 진짜요? 네, 마스크가 다 젖을 정도로 계속 울면서 수술을 했는데 그 교수님 수술을 이제 많이 하게 돼서 잘하게 돼서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가시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가? 네. 뭐 잘했어요.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한마디가. 수고했습니다 한 말이 하는 게 내가 이제 일 좀 할 만해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이 되게 재밌어져서 저한테 이 즐거움은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나 이제 동료들이나 후배들도 토탈로 해서 한 50명 정도가 돼요. 아무래도 다른 병동에 비해서는 더 수가 많아요. 그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그 기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갈굼이라든지 그게 전문용어로 네. 태움이라는 건가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도 많이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많이 안타깝죠. 네, 저도 겪고 와서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참 그쵸. 안타깝다. 사실 이게 회사 일반적인 회사도 그런 게 저도 예전에 해외에서 인턴을 하는데 한국 선임이 있었어요. 한국인. 근데 그분 때문에 프랑스 파리였거든요. 네. 혼자 화장실 가서 울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저 남자라고 뭐 안 우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신 건가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만두신 계기가 뭐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만두게 된 계기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전 들어갈 때부터 그만둘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요구하는 경력 조건만 갖추면 나는 그만두겠다라는 게 1년 차부터 너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는데도 네. 4년 반을 그래서 견뎠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동기가 입사할 때 저는 10명이 같이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 친구들이 모두 나가고 이제 마지막 최후 3명이 남을 때까지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 나갈 때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물론 결혼을 하게 돼서 나간 경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그만둘 때 이유는 이제 좀 그 조직 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신기하게 그런 뭐 갈굼 당해서 막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었어요. 다 어차피 계획이 있어서. 그만둘 거니까. 다 친구들이 그랬겠네 나중에. 지혜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얘기했겠네요. 어서 들어본 말이네요. 그럼 사실 그 병원을 그만둘 때 뭐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겠네요. 어차피 나는 가려고 하는 목표에 있어서 병원은 그냥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두자마자 생겼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네. 진짜 신난다. 사실 병원 그만둘 때도 팀장님이 계속 안 놔주셔가지고 한 6개월을 더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동기들 다 나가도 혼자 남아있었으니까 네. 선배들이랑 이렇게 보기에는 얘 정말 적응 잘하고 일 열심히 하는 애다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6개월 만에 결국 이제 정말 허가가 떨어져서 사직서를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됐다.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캐나다로 떠났어요. 근데 가는데 이제 그 불안감들이 다 이제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그 모든 현실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이며 뭐 출산이며. 내가 이게 잘하는 선택인 건가? 네,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불안해질 텐데 내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아직 붙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아 그래요? 네, 경력이 채워졌다 싶어서 나온 거였어요. 그냥 최소의 것만 채우고 뭐 이렇게 여기서 받아준다 아닌다도 모르고 네, 몰라요. 근데 엄청 불안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많이 불안하고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돼서. 본인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특히 이제 내 딸을 간호사로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원서를 넣어주신 아버지도 계셨고 네. 어머니도 계시고 또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병원 선배 아까도 그랬지만 주변에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반대가 되게 진짜 한 100명 중에 99명 다 반대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1년차에 입사할 때부터 계속 꾸준히 세뇌를 시켰어요. 어머님께. 저는 몇 년 정도 채우고 나면 나가서 국경검사에 가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결국은 걸렸던 시간이 이제 4년 6개월이었던 거죠.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빠는 달가워하진 않으셨어요. 당신 손으로 원서 쓰셔가지고 입학시켜놨더니 갑자기 네. 국경 없는 사회 그 병원이니? 그러신 거 사실은 안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죠. 이제 부모님은 워낙에 제가 뭘 하겠다고 해도 다 그냥 오케이 하시던 분이에요. 아마 제가 그냥 간호사를 그만두고서 갑자기 뭐 패션 세계에 뛰어들겠습니다 하면은 뭐 아빠가 반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놔두시는데 안전 때문에. 선택하는 게 이제 전쟁 지역으로 가겠다 이거니까 그런 거 때문에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건 있었어요. 우리 아주 뭐 저희가 재밌게 간호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국경 없는 사회라는 곳에서 그 간호사로서의 경험들을 살려서 또 더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저희도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